며칠 전 사무실에 들어선 73세 김영애 여사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세무시님, 이거 세금이 2천만 원이나 나왔대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돈제 평생 모은 돈인데 딸 결혼식 준비 좀 도와준 거 뿐인데 말이에요.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바로 감지했습니다. 아, 가족 간 송금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구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자식이나 손주에게 돈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피하는 가장 안전한 5가지 방법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녀에게 1억 원을 줘도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죠. 김 여사님은요, 평생 아껴 모은 돈 1억 원을 딸 결혼을 위해 전세자금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요, 6개월 뒤 날아온 건 축하 메시지가 아니라 국세청의 증여세 고지서였습니다. 세무조사요? 아니, 제가 자식한테 준 게 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제 세무사실엔 매달 수많은 분들이 이런 사연을 안고 오십니다. 오늘 저는 세무사의 입장이 아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 이제는 정말 위험합니다. 2025년 5월부터는 세무 공무원이 찾아낸 세금의 10%를 성과급으로 받는 제도까지 생겼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가정의 통장 거래까지 낱낱이 들여다보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후부터 제가 30년 동안 모은 노하우로 어떻게 하면 자녀와 손주를 돕되 세금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천법도 꼭 알려드릴게요. 김 여사님처럼 자녀나 손주에게 돈을 보내시는 분들 대부분이 내 돈을 가족한테 주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저 역시 세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특히 2025년 5월부터는 세무 공무원이 세금 추징 성과의 10%를 포상금으로 받는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는 가족끼리 오간 돈도 아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상담하시는 분들께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예전에는 괜찮았잖아요, 세무사님. 왜 이제 와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세수세금 수입가 예상보다 85조 원이나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가정 내 돈 흐름까지 추적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모든 은행 송금 내역을 자동 분석해서 이상 거래를 찾아냅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선 정말 평범한 송금도 증여 의심으로 표시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4가지 패턴은 국세청의 레이더에 가장 빨리 잡힙니다. 첫째, 일정한 주기로 같은 금액을 송금할 때. 대구의 최형식 씨, 71세입니다. 취업 준비 중인 손자에게 매달 170만 원씩 2년간 보내주셨죠. 손주 걱정에 마음이 앞섰던 건데 결국 누적 금액 4천만 원.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했고 8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둘째, 송금 직후 자산을 구입했을 때. 창원에 사는 박미영 씨는 딸에게 2,500만 원을 송금했는데 딸이 바로 자동차를 샀다고 합니다. 2달 뒤 국세청에서 차량 구매자금 출처 조사에 나섰죠. 세무서는 이건 차량 구매 목적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겼습니다. 셋째,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이 있을 때. 작년에 사무실에서 만난 68세 이 여사님의 아들. 연봉이 2,600만 원인데 무려 4천만 원짜리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국세청은 도와준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바로 부모 통장을 조사했습니다. 넷째, 미성년자 계좌에 송금할 때.
할아버지가 손주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적금 들면 예전엔 칭찬받을 일이었지만 요즘은 바로 증여 의심 거래로 잡힙니다. 나는 가족을 도우려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세금을 내야 하죠?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제로 안전하게 돈을 보내는 5가지 실천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송금 메모를 반드시 남기세요. 세무사님, 메모 하나 적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생활비, 등록금, 병원비, 월세, 보조 등 명확한 용도를 적어야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랑의 용돈, 작은 응원 이런 표현은 오히려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두 번째, 큰 돈은 나눠서 보내세요. 부산의 정미영 씨는 딸의 전세자금 1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보냈다가 무려 3,240만 원의 증여세를 냈습니다. 10년간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 1년에 5천만 원씩 나눠 보내고 나머지는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세요. 세 번째, 차용증은 꼭 작성하세요. 많은 분들이 빌려준 건데 왜 세금이 나오냐고 하시는데 서류 없이 말로만 빌렸다고 하면 국세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에는 다음 4가지를 꼭 적어야 합니다. 금액, 숫자와 한글 함께 목적, 예, 전세자금, 창업지원 등, 상환계획, 예, 월 50만 원씩 상환, 날짜와 자필 서명, 꿀팁 하나 드리면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부부라면 각자 가능하니 총 4억 3,4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철 씨, 72세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세무사님, 큰일 났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2년 전에 아들 유학 보내면서 8천만 원 보냈는데 증여세를 내라고 하는데 차용증을 못 찾겠어요. 김 씨는 당시에 분명 아들과 대화를 나눴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으니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판단하려 했던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아드님과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있으세요? 다행히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이렇게 보냈더군요. 등록금하고 생활비로 8천만 원 빌려줄게. 2년 후부터 천천히 갚아라. 그 한 줄 메시지가 김 씨를 살렸습니다. 국세청도 결국 그 메시지를 대여이사 증거로 인정했고 증여세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이메일, 계좌이체 내역 모두 증여가 아닌 생활 지원이나 대여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들만 잘 모아두셔도 설령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무사히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그럼 그 자료들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최소 5년입니다. 안전하게 보시려면 10년간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USB에 저장하시거나 프린트해서 파일로 보관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지혜죠. 며칠 전 안산에 사시는 박종철 씨가 저희 세무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손자에게 매달 200만 원씩 10년간 총 2억 4천만 원을 보내오셨는데 갑자기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다는 겁니다. 박 씨는 두 손을 덜덜 떨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세무사님, 나 진짜 잘못한 거 없는데 혹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벌금이라도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저는 박 씨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가 오면 이렇게 하세요. 1.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즉시 세무사에게 연락하세요. 전문가는 실수하면 세금이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2.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세요. 통장 거래 내역, 송금 내역, 차용증, 상환 계획서, 카카오톡 메시지, 영수증 등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 오세요. 특히
기간별 정리가 중요합니다. 3.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대응하세요. 생활비, 등록금, 병원비처럼 실제 사용 목적이 명확하다면 증거자료와 함께 당당히 설명하면 됩니다. 대신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미리 인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박종철 씨는 다행히 병원비 영수증, 대학 등록금 납부 증명서, 월세 계약서 등을 5년 이상 잘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2억 4천만 원 중 무려 1억 7천만 원이 생활 지원으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나마도 증빙 자료가 충분했기에 세금은 1,400만 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었다면 최대 5천만 원 이상을 냈을 수도 있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박춘배 씨, 78세.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아 5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 여편 내 손에 좀 편하게 맡기고 싶었어요. 애들도 다 장성했으니 이제 마누라 편하라고. 그런데 한 달 후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괜찮다던 주변 말만 믿고 증여 계약서도 없고 증빙도 없던 박 씨는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배우자 간 증여는 다른 가족보다 훨씬 더 넉넉한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10년간 6억 원까지입니다. 자녀는 5천만 원, 손주는 2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혜택이죠. 그리고 함께 사는 배우자 간 생활비는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제가 박 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증여 계약서만 작성하고 소명만 잘하시면 문제없이 넘어가십니다. 배우자 증여 시 꼭 지켜야 할 4가지. 증여 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언제, 얼마를, 왜 주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5년 이내 이혼 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세청은 의심을 가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증여 시 등기부등본에 증여로 명시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매매처럼 보이면 양도소득세가 붙는 큰 실수가 됩니다. 가족 모두 안심하는 방법. 공증 유언장. 대구에 사는 김영호 씨는 아내에게 5억 원을 증여하면서 가족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공증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 유언장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할 경우 이 재산은 아내가 100% 관리하며 이후에는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50%씩 상속하라. 김 씨의 이 한 장의 유언장은 아내에게는 재산 관리의 평온함을, 자녀들에게는 공정함에 대한 신뢰를 안겨주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가시던 박춘배 씨가 문턱에서 제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세무사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나 싶어 자책이 되더라고요. 평생 가족 위에 모은 돈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줘버렸네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박 선생님, 어리석으신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오늘 오신 건 지혜로운 실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당신도 같은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5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1. 돈 보낼 땐 꼭 이체 메모를 남기세요. 생활비, 병원비, 등록금 등 구체적인 용도를 적습니다. 2. 큰 돈은 한 번에 주지 마세요. 10년간 5천만 원 이내로 나누고 나머지는 차용증으로 처리하세요. 3.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고 원금은 조금씩이라도 돌려받으세요. 매월 5만 원이라도 원금 일부 상환 메모와 함께 이체하세요. 4. 모든 증거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하세요. 문자, 카톡, 계좌 내역, 영수증까지 다 모아두세요. 5. 가능하면 직접 납부하세요. 전세금은 집주인, 등록금은 학교, 병원비는 병원에 직접 송금합니다. 나는 늦었어.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건의 송금도, 단 한 장의 차용증도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배우자에게 5억 넘게 증여했는데 제가 먼저 세상 떠나면 그 재산은 또 상속세 대상인가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번 더 걸림돌을 만나십니다. 증여는 했는데 상속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 서울 강동구의 김명수 씨, 74세. 아내에게 아파트 매각 자금 4억 원을 증여했지만 그 아내가 먼저 사망하면서 다시 상속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배우자 증여는 상속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그 재산의 최종 귀속 방향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 간 다툼, 상속세 폭탄, 재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증여, 유언장 또는 증여계획서 조합, 공증 유언장. 이 재산은 아내 사후, 자녀 1, 2에게 균등 상속, 가족 간 오해를 미연에 방지, 가족회의 후 서면 합의, 형제자매끼리 엄마가 관리하되 향후엔 n분의 1로 정리, 말이 아닌 글로 남기는 것이 핵심. 배우자 공동명의 활용. 재산을 배우자 단독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변경 시, 사망 시 상속 재산에서 절반은 제외됨, 절세 효과 있음. 손자녀에게도 계획적으로 주셔야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 손주 사랑이 대단하시죠?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통장에 돈 넣어주시면 2천만 원 초과 시 곧바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산의 최모 할아버지, 77세. 초등학생 손주 통장에 5년간 500만 원씩 넣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3천만 원이 넘는 걸 국세청이 포착. 결국 600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손주에게 주려면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10년 기준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음. 두 번째, 한 번에 주지 말고 해마다 나눠주세요. 세 번째, 학자금, 병원비 등 직접 납부 방식이 가장 안전. 네 번째, 조부모가 보내는 기록은 대화이체 메모 용도까지 명확히. 나눔이란 건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주고, 다툼 없이 물려주고, 세금 걱정 없이 남겨주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방식이고, 가족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사랑 계획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정윤석 씨, 79세. 생전에 세 자녀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했고, 마지막으로 막내딸에게는 2억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다 정리했다는 말과 함께 편하게 떠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정 씨가 세상을 떠난 후 큰딸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막내만 편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데 있어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이해와 서면 합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증여는 조용히 하지 마세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세요. 가족 합의서 앤드 사전 증여문 작성법. 1. 가족 회의를 엽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누려 한다를 솔직히 말합니다. 2. 문서로 남깁니다. 2025년 몇 월 며칠 아버지 정윤석은 어에게 현금 1억 원, B에게 아파트 지분 50%를 사전 증여함. 이로써 유산 분배는 종결된 것에 합의함. 가족 전원 서명 혹은 공증. 3. 합의서 원본은 2부 이상 보관합니다. 한 부는 본인이, 한 부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 보관. 4. 공증 유언장을 함께 작성하면 더 좋습니다. 법적 강제력까지 확보 가능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다투지 않게 만드는 법. 정답은 투명함과 대화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죽고 나서 싸울 거면 차라리 지금 줘서 싸우게 하겠다. 그 말이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그 안엔 삶의 지혜와 경험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나누면 설명도 할 수 있고 마음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떠난 뒤에 남겨진 재산은 마음 없는 숫자일 뿐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저 같은 노인도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늘 같은 답을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걸 잊지 않도록 지금부터 실행 중심의 3단계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시니어를 위한 3단계 절세 실행 로드맵. 1단계 준비 흐름을 정리하라. 가족에게 준 돈을 정리해보세요. 언제, 얼마, 누구에게. 이체 메모, 카카오톡, 차용증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세요. 본인 자산과 증여 내역을 한눈에 정리된 표로 정리하세요. 2단계, 보호 위험 요소를 제거하라. 5천만 원 초과 증여는 차용증 작성 후 일부 상환 계획 추가. 현금 거래 대신 계좌 이체, 직접 비용 납부 방식 활용. 가족 간 오해를 막기 위해 공동명의, 합의서, 공증 유언장 검토. 3단계, 나눔 사랑이 분쟁이 되지 않게. 가족회의로 이해와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세요. 지혜롭게, 질서 있게 나누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기록을 남기세요. 사랑은 준비해서 완성됩니다. 어르신, 당신이 모아온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고생과 땀, 그리고 자녀와 손주에 대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랑이 세금 폭탄이 아닌 따뜻한 유산이 되려면 당신의 오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족끼리 나눴다고 죄인처럼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억울함을 막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당신처럼 자식 걱정하는 어르신에게는 수천만 원을 지키는 정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을지 몰라도 이제 여러분 손안엔 세금 없이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실천법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상의 핵심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배운 5가지 핵심 요약. 1. 송금할 때 메모는 생명입니다. 생활비, 등록금, 병원비 등 구체적으로 쓰세요. 2. 큰 돈은 나눠서 보내세요. 10년간 자녀는 5천만 원, 손주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3. 차용증은 꼭 작성하고 일부라도 상환 받으세요. 매달 5만 원만 받아도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4. 증거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하세요. 문자,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도 모두 유효합니다. 5. 현금보단 계좌이체, 직접 납부가 안전합니다. 학교나 병원에 직접 납부하면 조서 없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재산을 무심코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 가족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배우고 준비하고 실천하려는 현명한 어른입니다. 세무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처럼 혹시 오늘의 영상이 지금껏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던 고민에 작은 답이 되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이 모은 돈은 당신의 삶이었고 그 삶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노후의 산책은 약속드립니다. 이 채널은 단지 건강정보나 세금 팁을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가진 인생의 무게를 이해하고 그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정보보다 공감, 숫자보다 사람,
가르침보다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 부탁 한 가지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짧은 응원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는 길이 되고 저희에게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노후의 산책, 이재훈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평온한 산책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